보이시나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이 이제 노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실제 만들기입니다. 자,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간단하게 초기 설정 요것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션 보시면 그 왼쪽에 사이드바 나온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사이드바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는 여기 턱삼자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바가 나오니까 사이드바를 누르셔서 여기에 저는 이제 한글로 돼 있어요. 설정과 멤버. 만약에 한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분들은 세팅 앤 멤버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언어 및 지역 랭귀지 앤 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랭귀지 앤 리전 들어가시면 영어로 돼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국어로 바꾸시면 한국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공유하는 것을 했었잖아요. 공유할 때 여기에 이제 게시를 누르게 되면 이 주소가 나오는데 주소가 나오는 이 앞부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자기가 모르는 이상한 말들이 써져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링크를 보낼 때 이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한다고 치죠.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는데 이 앞부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있으면 왠지 좀 스팸 같아 보이잖아요. 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사람에게 그 아이디를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디를 이렇게 랜덤으로 지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왕이면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나를 그 상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걸로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여기 그 세팅에서 설정 눌러보시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표시할 수 있는 단어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사용 안 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맞춰서 우리 뭐 이메일 만들듯이 이 도메인을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유료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보면 웹에서 공유된 페이지의 주소는 이거로 시작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저도 이제 유료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 계정에서 꿈꼴하고 노션 사이트 이거를 치시면 자기가 메인으로 설정해 놓은 그 사이트를 홈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유료 계정에 한해서 무료 계정은 이게 안 되고요. 유료 계정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설정, 언어 및 지역에서 한글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서 이 도메인 설정하는 거, 도메인을 설정해서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쁘게 사이트를 표시할 수 있는 이 주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팀스페이스. 혹시 여기 왼쪽에 이 바에, 사이드 바에 팀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팀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하면서 선택을 하셨을 때 그 내가 팀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여기 이제 팀스페이스가 생기는데요. 자, 그것도 여기 설정과 멤버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면 워크스페이스에 팀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팀스페이스에서 여기에 보면 뭐 전체 뭐 이런 팀스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제 지금 팀스페이스를 사용하실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삭제하고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 설정에서 아래 보면 워크스페이스 삭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요거 누르면 계정이 날아가니까 이건 절대 누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워크스페이스는 절대 삭제하면 안 되고 팀스페이스에서 이것이 뭐가 있을 때 그거는 삭제를 하시는 것이 일단은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는 뭐 person이라고 되어 있겠죠? 여기에서 멤버가 지금 본인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무료 계정에서 여기에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업하고 싶다 해서 멤버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전체에서 블록이 1000개로 제한이 돼 버려요. 무료 계정은. 유료 계정은 상관이 없는데 무료 계정일 때는 여기서는 멤버 추가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떤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기를 원할 때는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여기 공유를 눌러서 이 공유에서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집어넣어서 초대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게스트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게스트를 추가하는 거는 무료 계정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멤버를 추가하게 되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하면 초기 설정으로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거리 빅테크 이거를 누르면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얘네들을 이렇게 카피해서 저희가 페이지 만드는 방법 지난번에 알려드렸었는데요. 여기 내가 만들기를 원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개인 페이지라든가 여기 옆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페이지인데 그 내가 원하는 곳 거기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점 6개 옆에 플러스 나오는 곳에서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나의 메모가 되겠죠. 가장 원시적인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봐야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뭐 놓는다고 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점 6개 하나 있는 게 블럭이라고 그랬죠. 블럭 단위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여기 블럭을 누르시면 여기에 전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요소들로 다른 블럭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최근 키노트의 하이라이트 요것은 지금 여기 전환을 한번 눌러보면 제목 2로 돼 있어요. 제목이 1, 2, 3 가장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제목 1 그럼 큰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엔비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라서 내가 보기 편한 대로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블럭 단위로 얘네들이 관리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얘는 제목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환하면 제목 3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엔비디아는 큰 글씨로 하고 GTC 2024는 작은 글씨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 한계라고. 그래서 블럭 단위로 전체적인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 밑에 보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글자색 그리고 여기는 배경색이라고 그랬는데 글자색을 내가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면 우리 생각에는 파란색 배경에 빨간색 글씨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블럭 단위로 변환을 할 때는 한 가지 속성들만 가능한데 거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부분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색깔을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로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글자 단위로 자소 단위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하면 파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글자들은 편집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개를 한번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참고로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읽기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읽기 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만 다른 것들 안 나오게 내용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아까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 키보드로는 슬래시를 누르면 내가 블럭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페이지 이렇게 쳐주시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도 이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죠. 뭐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 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add 아이콘 그리고 add 커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add 커버는 이 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버 변경이라고 위에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색깔로, 다른 사진으로, 그리고 그 언스플래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화질 사진 파일들을 공유해 놓은 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거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위치 변경을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걸 가지고 페이지를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난 시간에 애드 아이콘은 했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아이콘들을 달아서 내가 어떤 페이지를 예쁘게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노트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것이 된 것들은 여러분이 여기서 수정,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어떤 생산물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노트들로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이 노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트들이나 어떤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빈 곳에서 여러분들 따라하면서 직접 해보세요. 먼저 이런 노트들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빈 곳에서 슬래시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라서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만 쳐도 이렇게 쭉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이. 참고로 키보드를 누르고 만약에 영어 상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치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이 나오고 한글이든 영어든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 그거를 여기다 치시면 이것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한글로 한번 해보죠. 데이터베이스 치면 자, 이제 여기 그 교환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똑같은 화면을 제가 여기다 캡처를 해놨어요. 약간 순서가 약간 다르긴 한데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 모드가 있어요. 모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두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자,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편한 IT 2기라고 하는 요 페이지, 이거는 하나의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으로 만들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그리고 얘도 하나의 블럭으로 인식을 해서 옮겨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3개 칸을 얘네들이 제공을 해줘요. 자, 여기다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블럭처럼 옮길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인라인이라고 해요. 자, 반면에 얘를 삭제를 하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는 뭐냐면 페이지가 바뀌었죠.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편한 IT 2기 밑에 제목 없음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것도 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아까 이런 것들을 블록을 옮길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제목 없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다른 뭐 키보드를 누르거나 플러스 버튼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십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편한 IT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폴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이거를 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는 쉽게 말해서 냉장고를 하나를 넣어놓는 거예요. 찬장이나 냉장고, 서랍을 하나를 여기다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 안에서 찬장이나 냉장고는 어디든지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다가
냉장고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냉장고 안에는 음식들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쉬운 예로 여기에서 이제 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보기 형식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얘는 표라고 하는 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표처럼 돼 있죠? 이거 말고도 여기서 보시면 레이아웃에서 표 말고 이렇게 다른 총 6개의 종류의 그런 표 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쉬운 예로 레이아웃을 만약에 캘린더로 한번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캘린더. 자, 여기 편한 IT 여기에 지금 이 표, 이건 인라인이잖아요. 인라인에서 얘를 레이아웃 형식을 표가 아니라 캘린더로 만들면 한 달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있고요. 다음 달, 지난달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목 없으면서 이게 그 전체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레이아웃을 표에서 캘린더로 바꾸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다음 달까지, 전달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런 것처럼 한 달씩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얘를 만약에 인라인으로 돼 있는 것을 이 전체 페이지처럼 길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밑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너무 멀어서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라인으로 사용을 하면 좋고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은 전체를 다 리스트로 볼 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게 필요에 따라서 각자 좋아하는 것들로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나는 이렇게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페이지에다 놓고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전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홈페이지처럼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 다른 내용들도 보고 여기에 캘린더도 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전체 내용들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인라인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정들만 그 많은 일정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캘린더로 보고 싶을 때는 전체 페이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 그 편한 IT 2기 이거를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좀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것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치면 인라인 전체 페이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는 뒤에 보기라고 하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가상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편한 IT 2기라고 하는 제가 전체 페이지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도 보고 싶지만 전체 페이지면은 이게 내용을 여기서는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슬래시 눌러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찾느냐 그랬을 때 편한 IT 2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자, 얘는 지금 전체 페이지인데 전체 페이지의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그 인라인처럼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슬래시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거기서 메뉴바 이거를 눌러서 링크 복사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하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누르시면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요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름, 제목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태그라고 하는 거를 있고요. URL, 날짜, 상태라고 이렇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름은 뭐 제목이고요. 태그는 뭐 우리 태그 많이 아시죠? 태그는 여러 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읽을 거리다. 얘는 강조하고 얘는 유튜브 동영상이고 얘는 안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URL을 이렇게 여기다 저장을 해놓으면 누르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날짜. 자, 지금 방금 전에 거는 내일 보내드릴 그 내용이었는데요. 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상태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상태는 여기 이제 속성 편집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지난주 일기, 1강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읽을 거리라고 해서 보내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보내드렸으니까 끝났어요. 자, 지금 노션 2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보내드릴 것은 아직 시작 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편한 IT 2기를 2개를 복사를 해놨습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자, 여기에서 위에 보면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검색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정렬이 돼 있는데 이거 정렬을 한번 눌러보시면 날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날짜 내림차순으로. 반면에 이거를 날짜 오름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이걸 바꿨는데 이 위에서는 안 바뀌었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데 요것 따로 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필터 추가 여기에도 있고 요 위에 이 버튼도 있고요. 필터 추가해서 필터를 눌러서 뭘 기준으로 할 거냐? 나는 태그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어떤 거를 할 거냐? 나는 유튜브만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필터, 이거는 태그를 강좌, 이것만 보고 싶다. 지금 편한 IT 2기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나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식료품점을 한다라고 하면 창고에 모든 제품들을 다 집어넣어 놓는데 첫 번째 냉장고, 가상본 냉장고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고기 제품만 진열을 하고 두 번째 제품에는 채소만 이렇게 진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유용해요. 자,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서 뷰 형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여기다 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보전에 요거를 하나를 또 보죠. 자, 지금 이것은 제가 요 위에 보면 이 옆에 이렇게 비어 있죠. 요만큼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게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맞춰져 있으니까 이쪽 빈 이 공간은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이랬을 때는 마우스를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이 점점점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전체 너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체 너비를 누르시면 이거를 넓게 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림도 커졌겠죠. 그러니까 넓은 화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전체 너비로 해서 보시고 특별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전체 너비로 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여기 표,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다 보기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여기 설명에 나오는 뷰예요. 그걸 뷰라 그래요. 어떻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를 보기 형식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편한 IT 2기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거는 표보기예요. 표는 한눈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딱딱딱딱 끊어져서 보여주는 그런 이 장점이 있죠. 그리고 리스트 보기가 있어요. 자, 리스트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과 그 다음에 태그, 세로 줄이 없이. 그러면 이 리스트 보기에는 제목이랑 태그만 나오느냐? 그러진 않아요. 여기 점점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점점점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속성을 보면 두 개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개가 제목과 태그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름은 기본으로 항상 나오고요. 태그에 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눈이 꺼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URL도 같이 보고 싶다. 그럼 키시면 이렇게 URL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속성, 날짜도 보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리스트는 어쨌든 깔끔하게, 단순하게 뭐를 보여주기를 원할 때 리스트 보기를 쓸 수 있어요. 자, 캘린더 보기는 날짜와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은 캘린더 보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을 거리, 뭐 1강, 2강, 뭐 이런 식으로 캘린더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보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엔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만약에 읽을 거리 이것을 안 보냈었다. 옮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읽을 거리인데 아까 완료에 있었지만 지금 시작 전이에요.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준비됐냐? 이거는 준비됐냐? 이거는 완료했냐? 뭐 이런 것들을 이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냐? 지금 저희는 그 2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작 전에 있던 것들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면 여기다 진행을 놓고 만약에 다 끝났다 그러면 완료에다 놓으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걸 상태를 기준으로 세 개로 나눴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러 개로 더 나눠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해서 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 표에서 여기 날짜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나로 한 날짜로 돼 있는데 만약에 2강 이거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 날짜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종료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종료일을 하면 시작일, 끝나는 날. 그래서 만약에 24일에서부터 29일까지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종료일은 없지만 시간은 있다. 그래서 24일, 예를 들어 저희가 20시에 시작해서 종료일 9시 30분에 끝난다. 9시 30분에 끝나려면 40분 남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날짜, 시간으로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타임라인으로 가서 보면 시간은 포함 안 하고 종료일을 뭐 이때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타임라인으로 가서 보면 얘가 이렇게 길쭉하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갤러리는 여기에 그림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이런 식으로 보면서 뭐를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보기에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6가지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과거에는 다른 데서는 이 보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다 따로따로 만들었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뷰라고 하는, 보기라고 하는 이 형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이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갤러리로 바꿨어도 이 전에 있던 얘네들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아주 참 좋은 말이에요. 이끌든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거 따르든가 아니면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키든가. 대행사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지난번 일기 강좌할 때도 예를 들었었는데 자, 어쨌든 요 내용이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카피를 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나를 이제 만들었다고 치죠. 자,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를 드래그해서 표 안에다가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노트가 들어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노트, 페이지를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페이지들을 쌓아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들어갔더니 한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강좌라고 하는 태그가 생겼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노트에서는 뭐 강좌라고 하는 그런 태그를 단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가 필터로 태그를 강좌로 지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강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얘가 스스로 강좌라고 하는 태그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좌라고 하는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라고 하는 이 글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여기 편한 IT 2기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끌든가 따르든가 비키든가 강좌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이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가상본이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태그별로 뭔가를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강좌라고 하는 태그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고 하는 태그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른 글들이 있다면 그런 글들을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다 그 태그로 달라붙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데이터를 추가할 때 하나의 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기에는 이렇게 6가지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또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 저희가 이제 표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있고 태그라고 하는 게 있고 URL, 날짜, 상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런 속성을 잘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그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면 이름과 태그라고 하는 이 2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여기에 3칸이 이렇게 제공이 돼요. 여기다 당신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군데요. 여기에 다른 속성들을 요거 하나하나를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컬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어쨌든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일단 기본으로는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기 플러스를 빈 곳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속성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한번 보죠. 추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이거는 얘가 기본으로 제가 주소록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데이터베이스 제목에다 넣어놨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유형이라고 하는 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필드예요. 컬럼, 속성. 자,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글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이 텍스트예요. 자, 숫자는 뭐 숫자겠죠.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그 달러 뭐 이런 표시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하면 유형은 선택이고 정렬은 수동이고 옵션 추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옵션들을.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죠. 여기에 그 세대주, 그다음에 아내, 남편. 제가 교족부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관계들, 세대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세대주에다가 남편도 같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 옵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선택이에요. 자, 반면에 여기에서 이거를 그 속성을 편집을 눌러서 이걸 선택이 아니라 다중 선택으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게 다중 선택으로 돼 있으면 남편이면서 아내도 가능해요. 2개, 3개 내가 있는 것들 여러 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에다가 내가 태그를 직접 만들어서 아까 거기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다 만들어서 아들, 딸,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기에 그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이것들을 분류를 할 때 얘는 강좌이면서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중 선택이에요. 다중 선택.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상태는 봤었죠. 준비 중, 진행 중, 완료. 이 세 가지 그런 상태. 날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사람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떨 때 집어넣냐면 담당자를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페이지를 여러 사람에게 게스트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 작업을 할 때, 자, 요 부분은 누가 맡아주세요. 요 부분은 누가 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무를 분담을 할 때 담당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사람을 선택을 해놓으면 그러니 담당자에다가 여기에 이런 분을 담당자로 해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분께서 담당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담당을 하신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필터가 있었죠. 담당자 이분 것만 보여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담당자들을 이렇게 다 배정을 해놔요. 다 초대를 해서.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나만 보면 돼요. 나는 뭔 일을 하면 되는구나. 전체 다를 볼 필요 없이 나는 이것만 하고 여기서 완료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나는 이게 다 내 일은 다 끝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필터는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이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또 많이 있어요. 파일과 미디어, 뭐 그림 파일이라든가 웹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고요. 체크박스. 여기다 아까 그 완료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체크박스.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함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뭐 검색을 할 때 이 체크박스가 표시되지 않은 것만 검색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체크박스는 여러 면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체크박스 말고도 이메일, URL, 전화번호, 수식 관계형, 롤업 요 세 가지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조금씩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생성 일시, 생성자, 최종 편집 일시, 최종 편집자. 자,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생성 일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럼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종 편집 일시를 해놓으면 언제 마지막으로 편집을 했는지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쓸 때가 있겠죠. 내가 언제 이것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언제 손을 댔는가. 특히나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최종 편집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공유된 다른 분이 이거를 편집을 해놓고 수정을 해놓고 나는 모르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종 편집자도 여기에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이 다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첫 번째는 뷰고요. 보기 형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컬럼의 속성. 이런 속성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형과 함수인데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조금 배울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뭔가를 그래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주소록이죠. 주소록이라고 한다면 이름이 들어가겠죠. 뭐 기본적으로 이 태그가 있으니까 이거 쓰려고 하면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걸 다른 걸로 바꿔서 속성 편집을 눌러서 다른 걸로 바꿔서 써도 되고 아니면 삭제를 해버려도 되고요. 필요 없으면. 자, 주소를 저희가 입력을 할 때 먼저 텍스트로 해서 상세 주소 보통 이렇게 집어넣죠. 그 다음에 주소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그래서 텍스트 그 아이콘이 텍스트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티가 들어가겠죠. 영어로 쓰는 게 좀 좋겠네요. 시티 그리고 스테이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집코드가 들어가죠. 자, 집코드는 형식이 뭘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코드가 정말 숫자예요? 숫자의 특징이 있어요. 숫자의 특징. 자, 저희 집코드가 07026인데 07026이 숫자인가요? 자, 한번 집코드를
숫자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집 코드 저희 집 07026이에요. 맞습니까? 02 들어가잖아요. 02. 02 안 들어가면 숫자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02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예요. 집 코드는 텍스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07026 하면 그게 제대로 나와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그 가상의 주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소중하기 때문에 스테이스는 저희가 뭐 넣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뭐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스테이트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있죠? 미국은 50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로컬로 사용을 한다. 뭐 저희 교회 안에서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뭐 이런 커네티컷 요 정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속성을 텍스트가 아니라 선택을 해도 되겠죠. 몇 개 안 되는 데라면 그러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 뭐 이렇게 한다라고 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할 때 컬럼, 속성, 프로퍼티 이것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할 거냐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잘 조정을 해서 하셔야 돼요. 자, 참고로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미리 여기 그 포뮬러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강력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수식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전체 주소를 한번 할 거예요. 전체 주소. 자, 편집 누르시고 상세 주소에다가 플러스 주소 아파트 플러스 시티 플러스 스테이트 플러스 집코드 완료 하면 여기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지금 좀 보기가 좀 불편하죠? 다시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편집에서 상세 주소 다음에는 플러스 한 칸을 띄고 플러스 그리고 주소 아파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스테이트 시티 스테이트 그리고 보통 시티 다음에는 쉼표가 하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놓으면 좀 눈에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다 이런 내용들을 더하는 거. 참고로 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더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숫자들이 있다. 그럼 더하기를 하면 숫자들도 더해지고요. 그리고 이 수식에는 여기에 있는 속성들 외에 밑에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엑셀에서 함수 사용하듯이 그 함수들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그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강력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이런 걸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기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인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일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일기를 만들 때 여기다 이건 제목을 날짜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 제목이라고 하는 거, 요 이름은 뭐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요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형식이 그 텍스트 형식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기 같은 경우는 날짜 해가지고 하면 날짜 형식으로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날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이 컬럼을 이 프로퍼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제목 넣고 여기에도 속성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속성 추가를 해서 날짜를 넣을 수 있겠죠. 그걸 제목으로 해놓고 자 날짜가 일기에는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여기서 원하시면 날씨 뭐 해가지고 이런 것도 집어넣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좀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책 또 이렇게 좀 집어넣어놓고 오늘 먹은 음식
뭐 이런 것들 좀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오늘 느낀 점, 감사한 점,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일기로 매일매일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매일 요것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열어가지고 또 타이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좀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쳐요. 참고로 좀 한번 꾸며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전환으로 해서 토글 목록으로 해놓고 얘는 콜아웃으로 해놓고 오늘 읽은 책은 인용으로 해놓고 오늘 먹은 음식은 사진을 집어넣는다라고 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것도 토글 목록으로 해놓고 오늘 느낀 점 이렇게 콜아웃으로 한다라고 치죠. 자, 이런 형식을 매일매일 똑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옆에 여기 요것을 눌러보시면 새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새 템플릿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놓는 거죠. 자,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나가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원래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템플릿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목 없음, 방금 전에 만든 것을 이거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일기의 모든 보기에 적용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새로 하나를 만들면 얘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안 되고 다 삭제를 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열기를 하면 자동으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형식의 어떤 문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될 때, 회의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미리 템플릿을 하나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문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작성법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수고를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션 다운로드라고 해가지고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는 노션 앱을 내가 데스크탑에다가 설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링크죠. 저희가 노션을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크롬이라든가 이런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노션이나 아니면 뭐 맥을 쓰시는 분은 사파리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주소창에다 notion.so 치면 그럼 노션에 접속이 되고 거기서 내가 로그인을 눌러가지고 내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거나 아니면 구글로 로그인 그걸 하면 그 크롬에서 그 노션을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데스크탑 앱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윈도우즈나 맥에서 여기 이 버튼 누르셔가지고 맥이면 요거, 윈도우즈면 요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션 웹 클리퍼를 눌러보시면 크롬용, 저는 이제 맥을 쓰니까 사파리용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폭스용이 있습니다. 자, 크롬을 쓰시는 분은 크롬용 설치 누르시면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크롬에서 여기 옆에 보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확장 프로그램에서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입니다. 꽃잔디꽃.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위키피디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치죠.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노션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을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에 노션 로그인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노션 로그인을 하게 되면 add to 편한 IT 2기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여기 이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save page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저희가 이거를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편한 IT 2기 들어가 보시면 꽃잔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 웹 클리퍼가 크롬, 사파리 이런 확장 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그 셀폰에 그 앱스토어나 그리고 저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노션 웹 클리퍼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뿐 아니라 셀폰을 보다가도 어떤 기사 중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집어넣고 자료를 이렇게 계속 쌓아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료들을 내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는 이렇게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하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이고 오래된 방법이고 이런 웹클리퍼를 통해서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료들을 가져왔으면 태그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웹 클리퍼에서요. 예를 들어서 위키백과에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네. 만약에 그 위키백과가 사이트가 사라진다 해도 사라져도 제가 한번 상관없어요. 이미 가져와 버린 거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링크만 가져와서 링크로 연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원본이 사라져 버리면 다시 찾을 길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웹 클리퍼 같은 경우는 이미 긁어서 가져와 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링크도 지금 같이 가져오잖아요. URL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보시면 또 이제 이 전체 거를 또 보실 수 있고요. 사파리 같은 경우는요. 노션 그 웹클리퍼 요거 눌러가지고 하시면 네, 여기 이렇게 들어오죠. 사진만 들어왔네요. 글은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글을 못 갖고 오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막아놓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과 방패 그건데 이런다고 해서 완전히 못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PDF로 저장해가지고 그걸 긁어가면 또 이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확장 프로그램들 중에 이 크롬에서 여기 확장 프로그램 관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 크롬 웹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롬 웹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복사 허용 확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죠? 예, 복사 방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해서 그런 프로그램 찾으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노션 검색을 하시면 노션과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챗 GPT 검색을 하시면 붙여야 되나? 챗 GPT와 관련된 그런 이 확장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크롬 같은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 우리 앱스토어나 이런 것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이 되게 좋은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처음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하나씩 깔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막상 이 노션 딱 키고 처음에 이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는가서부터 그래서 제가 그 보내드린 그 글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자료가 많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만약에 하다가 막 너무 복잡하다, 정신없다. 그러면 아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거. 설정해서 워크스페이스 삭제 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 하나만 보면서도 아까 여기에 이거를 그 보기에 따라서 6가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가 그리고 그 요런 속성들을 만들 때에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우편 번호는 숫자가 아니다. 이건 너무 단순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속성의 한 유형이 숫자와 텍스트는 엄청나게 달라요. 한 가지만 본다면 여기에 아까 주소를 만들 때 G코드 얘를 텍스트로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거를 만약에 속성 편집을 눌러서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로 바꾸면 자, 일단 앞에 0이 없어졌죠.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변화된 거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아까랑 다른 점.
정렬이 바뀌었습니다. 네. 텍스트는 무조건 왼쪽 정렬이에요. 모든 텍스트들은 다 왼쪽 정렬인데 숫자는 다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필터와 그리고 정렬,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굳이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이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들이라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태그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다음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하나씩 끌어다가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유튜브만 해놓은 거잖아요. 유튜브만 해놨을 때 굳이 태그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보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그는 속성을 태그를 안 보이게 하고요. 그러면 한 칸이 줄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 위에 이 표 있잖아요. 요거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 이렇게 해놓고 요 편한 IT 2기 이것은 숨기기 이렇게 해놓으면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베이스 같아 보여요. 얘는 만약에 URL이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속성 6개 표시됨인데 URL을 빼고 상태도 필요 없다. 그런 상태에서 얘를 만약에 표가 아니라 리스트로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얘랑을 같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 담당자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공유를 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페이지들은 다 그 사람들한테 공유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6명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페이지를 6개를 만들어서 담당자 이름으로 하나씩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담당자별로 그거를 하나씩 똑같은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 것만 보이게 하면 그 사람은 그 페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관리자는 전체를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건 했고 저거는 안 했구나. 이 상태는 지금 어떻게 돼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것을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교역자들과 뭐 협업을 한다든가 뭐 저기 그 에이스에 계시는 우리 장규준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에이스에 여러 스텝들이 있을 때 스텝들을 해야 될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페이지를 전체를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하위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권한을 주고 그렇게 나눠서 내가 해야 될 것만 보고 서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금만 아시면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게 이 노션이라고 하는 것의 그 포텐셜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뭐 질문이 없는 것 같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